8년 동안의 육아는 경력 단절이 아니다. 저는 경력 단절이란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경력이 단절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가 경력이 단절이 됐다는 것은 나를 이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단어 속에 경력이 단절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이죠. 출산과 육아와 자녀 교육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경력을 만든 것입니다. 경력이 뭡니까? 내가 일한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출산과 육아와 자녀 교육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새로운 경력이에요.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딩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지금 한국, 지금 출생률이 0.7이죠. 0.7. 0.7이라고 합니다. 0.7. 미국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100년 안에 한국이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점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인구 증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에서 아이를 낳아야 될 젊은 부부들은 지금 딩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젊은 층이 오히려 딩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인 이 사회입니다. 그것을 경력 단절, 출산하고 육아하고 자녀 교육한 것을 경력 단절로 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야, 그러면 내가 아이 기르느라고 돈도 못 벌고 내가 계속 집에 있는 집순이만 돼야 되잖아. 나 아이 원치 않아. 이렇게 당연한 어떤 그런 논리를 가져오는 거죠.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을 만든 겁니다. 낳고 잘 기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 가족을 유지하는 거죠.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그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력 단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0.7이 되는 겁니다. 100년 안에 한국이 없어진대요. 국가를 유지하는 겁니다. 세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딩크분들이 정말 모르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아이 안 낳아.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연금 주겠지 생각하지만 연금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내는 연금은 내가 국가에서 모았다가 어디다 저축해뒀다가 30년 뒤에 40년 뒤에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내는 연금은 지금 위에 계신 부모님 세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연금은 누가 줍니까? 자식 세대. 지금 자식 세대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딩크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내가 가문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크게 보면 우리가 인류를 존속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여성으로 태어난 의무면서 권리입니다. 그것을 이행한 사람들, 그것을 왜 경력 단절이라고 부릅니까? 저는 화가 나요. 경력 단절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젊은 여성에게 아이 낳지 마라 하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취직도 안 돼요. 왜냐하면 경력 단절을 이미 내가 아, 부정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소연이 많아요. 내가
내 일을 잘할 수 있었는데, 아,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내 일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소연하는 게 많고, 또 심할 때는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게 죄다. 또는 아이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런 뉘앙스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다 경력 단절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육아 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육아가 보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물론 자식을 키우는 일이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보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치 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돈만 얘기해줘?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가 가치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가 되는 겁니다. 자, 정치인들은 이것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보는 그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육아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안 낳겠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여성들이. 또 경력 단절을 주는 또 다른 뉘앙스는 뭐냐 하면 육아는 성공의 기억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일하면서 직장에서 뭐 승진한다든지 능력을 인정받았다든지 어떤 내 능력에 대한 보수라든지 어떤 성공의 쟁취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육아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아는 성공의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육아가 결국은 뭡니까? 석세스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교육을 받은 똑똑한 여성들이 아이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력 단절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다 부정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내 자신보다 내 아이를 더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다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 이런 얘기 배우면서 나를 사랑해야 돼. 내 일과 나를 사랑해야 돼. 근데 애기 안 낳아. 당연한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어떤 수순을 밟는 것이 경력 단절 결과 한국의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고 100년 뒤에 대한민국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딩크의 문제가 나의 문제든지 국가의 문제든지 그것을 떠나서 지금 당장 내가 경력 단절을 끝내고 내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경력 단절이라는 그 단어에 관한 관점이 전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그 이야기하신 분은 8년 동안의 육아는 경력 단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력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경력을 만들었다. 그 경력이 무엇이냐? 출산과 육아와 자녀 교육이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경험입니까? 그게 무슨 가치 있는 경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가치 있는 경험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치 있는 경험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나에게 가치 있게 만든 것은 나의 몫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과거에 IT 회사에서 일했다. 그러면 이것을 가치 있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영유아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그런 IT 회사들의 관심을 갖으면 좋겠죠. 지금 IT 안 들어가는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IT 안 들어가는 곳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영유아 관련한 것.
소비자가 대부분 자녀를 둔 부모님인 경우, 그런 회사에서 IT를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부모였으니까, 내가 부모니까.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부모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떤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항상 그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케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에 소비자는 여자입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상관없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자동차 회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가격대가 비싸니까 남자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것 같지만 남자들이 중요한 것은 그, 그 자동차 마력, PS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반면 뭐몇 cc인지 그런 걸 이제 중요시하는 반면 여성들은 어떤 걸 중요시합니까? 그 내부가 아이들이 앉아서 놀기 좋은지 그리고 뒷 트렁크가 얼마나 큰지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어떻게 만들까요? 이게 다 마케팅이에요. 결국 여성들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듭니다. 왜? 서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돈을 내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결국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여행을 갈 때 어떤 차가 편한지, 아니면 내가 쇼핑 갈 때 어떤 차가 편한지, 그것을 아는 것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는 여성입니다. 특히 누구? 자녀를 가진 엄마.